사람들이 뭐든지 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면 전부 다 만드는 걸 전부 다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공작물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지는 건 뭐죠? 이건 아니 창조물. 애물이라고 그러니까 창조물이 신이 만들어서 창조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창조, 신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만드는 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작물 중에서 땅에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금 얘기한 이런 정도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6m가 넘는 굴뚝, 6m가 넘는 장식탑, 4m를 넘는 광고탑, 8m가 넘는 고가 수조,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수장 등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공작물로 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지금 매 3년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공작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관리하는 것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작물을 축조 신고를 하려면 도면이 있고 배치도가 있고 반드시 구조도가 들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축조 신고 필증을 받을 날부터 매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공작물도 매 3년마다 관리하는 걸 보고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렇게 차고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한 십몇 년 전에 대전에 그 강의를 한번 와달라고 해서 대전을 이제 강의를 하러 갈 때인데 대전에 가면 그냥 차를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정면으로 나온 땅을 좀 보고 오면서도 보고 옵니다. 그냥 가기엔 뭐 한다 보니까. 그래서 대전을 가면서 내가 몇 개 땅을 보러 갔다가 빨리 끝나가지고 7시서부터 시작하는데 한 5시쯤 도착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5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헤매야 되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다고 싶어갖고 유성 온천에 가서 그 온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성 온천에 가서 주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차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옛날 없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차를 대려고 가봤더니 천정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천정 구멍도 바닥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아셔야 될 겁니다. 건축물은 땅에 고정되는 공작물 중에서 땅에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벽과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이 되고 벽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 되는데 여기는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작물 설치 신고로 해결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성 온천에 이런 빌딩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차장이 옛날엔 별로 차가 없을 때는 또 그 앞에다 그냥 주차를 시켜도 되는데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가 모자라거든요. 그럼 건물을 지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작물로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이 없이 건물을 공작물로 짓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입니다. 제가 대구에 강의하러 갔다가 강의장으로 가는 도중에 빌딩 옆에 이렇게 타워로 된 게 있더라고요.
빌딩을 설계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빌딩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증설을 한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차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타워로 만들어서 공작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당진에 땅을 보러 갔다가 여기에 이렇게 집이 지어진 거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 뭐라 그랬죠?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는 얘기는 땅에 고정돼 있으면서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땅에 고정이 돼 있지 않으면 벽과 지붕이 있어도 공작물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죠? 각기가 있고 땅에 고정이 돼 있지 않죠. 땅에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뭘래?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는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컨테이너가 새 움직이게끔 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선적장에 쌓여있을 때는 공작물이에요. 근데 컨테이너를 땅에다 고정시켜 놨다. 고정시켜 놨다는 얘기는 전기를 연결시켜. 수도를 연결시켜. 못 움직이죠. 그때부터 그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벽과 지붕이 있고 땅에 고정이 돼 있으면 건축물. 아까는 지붕이 없고 지금은 땅에 고정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취해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움직이는데 실이득이 없다 할 때는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끼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실이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축물을 보겠다.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라. 할 수도 있고 바퀴가 달렸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보면 여기서 음식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배수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하수 연결 안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전기 연결 안 시켰죠. 네. 발전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도 안 연결시키고 수도 연결시키지 않았으니까 담당자가 그래 이거는 내가 공작물로 봐줄게 해갖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한 걸로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벽은 폐쇄된 상태. 벽은 벽이라는 아셔야 될 것이 건축법에서는 자 얘기할게요. 남산으로는 팔각정이 있죠. 네. 벽이 없죠. 네. 그 팔각정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엄청. 네? 공작물이 건축물이죠. 뭐냐면은 건축법에서는 벽이 없고 기둥만 있어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벽이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이 없고 기둥만 있어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행기 한 대가 있죠. 이 비행기는 공작물이죠. 비행기는. 근데 이 비행기는 지금 땅에 고정이 돼 있죠. 이 비행기 밑에 여기 주출구가 있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거는 뭐가 돼?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는 땅에 고정이 돼 있고 벽과 지붕이 있어서 사람이 사용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야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자, 이제는 부속 건축물 및 부속 사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경매 한 번씩 해보세요. 경매는 안 하세요? 해찰됐어. 아니 폐찰이 되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되는 것보다 폐찰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폐찰을 잘 하시는 분이 돈을 벌고 낙찰을 잘 받으시는 분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은 폐찰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입찰하러 가서
한 번만 낙찰 받으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번 떨어졌어도 애탈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주택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 보면은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그래서 경매가 나왔어요.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마당에 가봤더니 장독대가 있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소나무가 진짜 비싼 소나무가 있더라고. 그다음에 숲등도 있어. 낙찰 받았으면 장독대 내게 돼야 안 돼요? 숲등 내게 돼야 안 돼요? 음. 소나무 내게 돼야 안 돼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했으면 내게 되고 감정을 안 했으면 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 감정 안 했죠. 그다음에 아까 장독대 감정 안 했죠. 대문도 감정 안 했죠. 그다음에 전장도 감정 안 했죠. 그러면 내게 돼야 안 돼요. 지금 얘기한 소나무도 감정 안 했지, 장독대도 감정 안 했지, 대문도 감정 안 했지, 담장도 감정 안 했죠. 내게 돼야 안 돼요. 내게 되죠. 왜? 음. 그 이유는 구물인 건물을 내가 낙찰받았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따라오는 구성물은 감정을 안 했어도 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는 구속 건축물은 감정을 안 써도 내게 되는 거고 건축법에 의한 구속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독대는 내게 되지만은 컨테이너는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대문과 담장은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소나무는 내게 돼야 안 돼요. 아니,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정원을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땅 주인이 저 소나무 내가 가져가겠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주거 지역에는 뭘 하겠어요? 반드시 정원을 만들게끔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는 건축법에서 구성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무 못 가져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저것이 감정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보는 거고 감정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저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구성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아 내게 된다 내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 자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두 개가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해주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짓죠.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가 없어지겠죠. 담당자가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앨 것이 품을 것이 확인이 된다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게끔 해서 건축법도 적용받지 않고 가설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공사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할 때 길에다 보면은 길에 보면 몇공구 무슨 사무소 이렇게 있죠. 그 도로 공사가 끝나면 그건 없어지겠죠. 그런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게끔 되고 지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천에서 송도 땅을 개발했죠. 송도 땅을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분양인데 뭐 외국인 학교도 들어올 거다 뭐다 들어올 거라고 빨리빨리 지어줄 줄 알았더니 안 지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지어줘야지 2층이고 3층이고 4층이고 지어서 세를 줄 수 있겠는데 그냥 두자니
건물을 지재니 아직도 안 들어오고 할 때 내가 가설 건축물을 2층만 지어서 내가 임시로 뭐 영업점을 좀 주고 있다가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그 동네에 다 들어오면 그때 내가 정식으로 건물을 짓겠다. 할 때는 정식으로 다시 말하면 담당자가 봤을 때 가설 건축물로 지은다고 하긴 하는데 소문단을 확정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정식으로 건축법규에 맞게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가설 건축물이 두 개가 있는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물 수밖에 없겠다고 인정되는 거는 신고, 건축법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설 건축물로 신청하긴 하지만은 반드시 허문다는 보장이 없다. 그럴 땐 정식으로 건축법규 적용을 다 받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고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가설 건축물은 다시 연장을 해달라면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면 10년 연장했다가 나 이거 가설 건축물 안 쓰고 정식 건축물을 바꿔주십시오. 그럼 가설 건축물을 정식 건물로 바꿔줍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자만 있고 등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3년 있다가 나 이거 정식 건축물을 바꿔주시면 정식 건축물을 바꿔주면 이것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허가, 하나는 신고. 신고는 허문다는 것이 확정이 돼 있는 건물일 때는 신고고 건축법규를 적용받지 않는다. 허가를 받는다는 건 담당자가 봤을 때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지만은 반드시 허문다는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3년씩 연장을 해주고 정식 건물로 변경을 해달라면 변경해 줄 수도 있다. 왜? 건축법규에 다 맞게 지었으니까. 이것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지금 우리 체리용 쉼터 있죠? 체리용 쉼터 들어보셨어요? 체리용 쉼터 어때요? 좋을 것 같죠? 좋다고. 좋죠. 체리용 쉼터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하는 건데 정식 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설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오. 체리용 쉼터를 농지법에 의해서 체리용 쉼터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가설 건축물로 그냥 가설 건축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체리용 쉼터를 신청하고 가설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건축법에 맞아야 돼요. 건축법상 도로도 있어야 되고 배수로도 다 진입도로 있어야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체리용 쉼터나 가설 건축물을 짓는 거나 체리용 쉼터도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체리용 쉼터를 짓게끔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 없이 그냥 지어도 농지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정식 법규에 맞았다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체리용 쉼터를 짓는 것 자체는 둘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건 맞고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건축법규에 맞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는 농지가 대지로 되느냐, 하나는 농지 그대로 놓고 나중에 생겨서 없어버리면 대지가 아니고 그대로 농지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체리용 쉼터는. 체리용 쉼터로 농지상에서 체리용 쉼터로 해놨다가 그게 대지로는 나중에는 못 바꾸는 겁니까? 체리용 쉼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가설 건축물로 신청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체리용 쉼터로 뭐 평수가 뭐 10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건축물로 가설 건축물에서 15평 신청하면 뭐 더 넣고 그 대신 농지 전용 부담은 내야 되는 건지 허가 조건 똑같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허물다가 대지로 되는 거 있고, 그 농지를 안 된, 농지 대지를 못 바꾸는 거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그러니까 무조건 재령심터가 좋다. 무조건 가사건축물로 해서 건축법적 가사건축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나는 그냥 채령심터로 그냥 신청할 것이냐. 채령심터로 하지 말고 아주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을 신청할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발코니. 건폐율이라는 얘기는 땅이 차지하는 것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게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폐율이 40%다 그러면은 100평 땅에서 수평, 투영으로 내려다 보는 게 40평만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1층을 20평으로 짓고 2층을 또 20평으로 짓다 같이 짓지 않고 이렇게 십자로로 칠 수도 있죠. 건물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평 투영 면적을 위해서 십자로로 된 걸 다 2층에서 나온 것도 건폐율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1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은 각 층마다 전부 다 한 면적이 용적률입니다. 다만 이 용적률은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서부터는 지하를 자기가 파고 싶으면 파고 말고 싶으면 안 파도 되게끔 돼 있었지만은 그 이전 정부에서는 반드시 건물을 지려면은 지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체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끔 되면 대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전부 다 지하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가게끔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우리는 북한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를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는 건물을 질 때 지하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바깥에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모질하다 보니까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을 용적률에 포함하다 보니까 또 너무 다시 말하면 그 각 개인이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하는 용적률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바닥 면적은 각 층의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고 연면적은 지하까지 전부 다 합한 면적이 연면적이죠. 용적률은 아까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연면적은 지하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하고 베란다 차이 혹시 아세요?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 발코니는 건축법에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의해서 피난처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발코니입니다. 따라서 이 발코니는 건물이 지면 사면이 있잖아요. 사면 중에서 두 면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보시면 아파트가 앞에 뒤에 옆에 쭉 길게 나와 있었죠. 앞에 발코니 뒤에 발코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앞이나 뒤 이렇게 두 면만 발코니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것이 1m 50까지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m 60을 내가 뽑는다고 발코니 뽑았다 할 때는 10cm가 건축 면적이 들어갑니다. 이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뭐에서 쓴다? 화재 진압 시 쓴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코니를 쳐서 만들어라. 조금 제가 보기에는 건축을 하는 사람 중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발코니대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피난처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좀, 그, 물론, 그 발코니를 터서 쓰게끔 하면서, 이제, 화재시 피난하는 공간을 하나씩 두게끔 만들어 놨지만, 그 공간 하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시에 피난처가 될까 하는 생각은 조금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는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이 애초에는 3분의 2가 GL, 그라운드 레벨에서 3분의 2가 들어가 있어야지 지하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지하층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2분의 1 이하만 지표면에서 들어가게끔 되면 그거를 지하층이라고 만들고, 지하층으로 만들게끔 됐으면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을 지하로 집어넣고 그거를 반지하라고 우리 만들죠. 그래서 용적률에 넣지 않고 계단 한 반쯤 올라가서 1, 2, 3, 4층 짓는 집이 많았던 것이, 그게 이제 그 집이 우리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참 부족했을 때의 그 집입니다. 이거를 지하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2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지하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앞은 낮고 뒤는 높을 수 있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하층이다, 2층이라고 합니까? 그럴 때는 사면의 표면적을 계산해서 그 표면적이 전부 다 2분의 1 이상 땅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는 낮고 뒤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딩을 뒤에 놓고 이렇게 치면 뒤에서는 2층으로 들어가고 앞에는 1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그 1층에서 들어가는 이쪽을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게끔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양옆을 우리가 흙으로 싸가지고 전면만 좀 나오게끔 해서 2분의 1 이상만 흙을 싸게끔 되면 그거는 지하로 들어가 갖고 우리가 집을 질 때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뭐라 하죠? 우리 저기 뭐야, 집을 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안 집어넣고 해갖고 분양 평수를 더 많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불출입구가 반드시 1층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두 출입구를 지하층에서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2분의 1 이상이 접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1층으로 들어갑니다. 설계상으로는 반드시 1층으로 주출입구가 되게끔 설계를 해야지 되는 것이, 그거를 지하로 와서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다세대 주택을 질 때에 반지하 해갖고 그만큼을 용적률에 집어넣지 않고 큰 세대를 더 비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평지 땅보다는 약간 경사진 땅이 사업성은 더 좋은 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땅이 있고 내 뒤에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내 앞에 도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 땅 뒤쪽이 도로가 있는 게 좋아요? 앞쪽에 있는 게 도로가 좋아요? 도로 있는 쪽에서 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있는 쪽이 높은 쪽이면은 그 도로보다 낮은 쪽은 전부 다 용적률을 안 들여서 건물을 더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봤을 때 도로가 있는데 분양할 때 도로를 끼워놓고 도로 위 땅을 분양할 수도 있고 도로 밑에 땅을 분양할 수도 있죠. 경사진 땅은 도로를 만들고 분양하잖아요. 그럼 도로보다 높은 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은 도로보다 낮은 땅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 실전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 땅이 굉장히 경면,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땅이 지금, 자, 보십시오. 얼마에 나왔죠, 보면? 1억 900에 나왔다가 지금 6,900만 원까지 했는데 취하됐죠. 이게 어디냐면, 평평 호수를 바라다 보이는 그런 주택지예요. 근데 전부 다 100만 원, 120만 원씩 분양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수강생한테 이걸 입찰 받으라 그랬어요. 낙찰 받으라. 그랬더니 수강생이 현장을 갔다 오더니 나보다 하는 얘기가 교수님 무슨 맹지를 가지고 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 자, 보시죠. 왜 맹지라고 그러냐.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이 위쪽으로 도로가 있죠. 여기 청평 호수가 바라보이는 쪽입니다. 그럼 왜 맹지였냐? 여기 위에 도로가 있고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고 도로는 위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붙어 있는데 가서 보면 도로와 내 땅이 높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로가 있어도 일로 들어가려면 낙하산 타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교수님 무슨 맹지를 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땅만 안 팔리고 나머지 전부 다 이 충청호수가 바라보이는 이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땅은 전부 팔렸어요. 근데 여기 있고 경사가 진 땅, 요 땅만 안 팔리고 여기서 높여져가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들어가요. 위층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이 땅이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남편이 보기에는 나쁜 땅이야.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땅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것만 건폐를 그 나머지는 이게 보면 지하 2층까지가 전부 다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짓는 거예요. 원래 주택은 2층까지밖에 못 짓거든. 3층으로 지금 왜? 지하 2층까지 지었으니까. 이 집이 사갖고 누가 왔냐면 한수산 씨가 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얘 밑에가 전부 다 진짜로 이렇게 공간에 거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서도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보더니 이쪽이 알아서 하겠다고 계약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는 책이 수천 권이래. 그래서 책을 둘 데가 없는데 여기 지하 2층에 보면 책을 전부 볼 수 놓고 자기가 책을 쓸 수 있는 던질 수 있게 하면서 사겠다. 여기가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은 변기에 앉으면은 그냥 습기한 거야. 전부 다 그냥 호수가 내려놓고 이렇게 지금 제 옆에 있는 땅보다 제일 좋은 땅인데 이렇게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땅이 제일 나쁘다고 안 사는 거야.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이거? 자, 보십시오. 이게 몇 평이죠, 지금? 200평이죠? 200평인데 얼마 주고 샀어요, 지금? 6,900이 아니라 8,000 주고 산 겁니다. 8,700 주고 샀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사라고 그랬더니 같이 가서 보고 맹지를 왜 사라니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겠습니다 하고 준비했더니 취하가 됐어. 그랬더니 날 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취하가 됐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 법원에다 전화를 해갖고 여기 개발회사를 한 거니까 그 개발회사 전화를 해갖고 야 이거 그냥 경매에다가 취하시켰는데 사르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100만 원씩이니까 뭐 그 한데 그냥 한 뭐 1억 2천인가만 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무슨 소리야. 경매로 나왔었는데 전 가격이야. 전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얼마 떨어졌죠? 6천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8,700까지 떨어졌으니까 8,800이야. 경매로 떨어졌을 때 무슨 소리야? 전 가격 주문되는 거지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200 몇십 평은 8,8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약 40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럼 120만 원, 120만 원씩 컬은 땅인데,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을 안 치는 걸 생각하면서 땅을 봐야지 땅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네, 궁금한 게 여기 벽에
거기다가 건물을 붙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붙이지 않고, 붙이지 않을 붙이지 않고 짓고 옆에만 그냥 흙으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그냥 지하철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한 거지 뭐. 약간 그 옆에를 또 조금 메꿔가지고 그 위측에서 주차장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는 건물 짓고.